홈슨이라는 거고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을 했었죠. 우리가 늘 익숙한 연력학적인 변수는 뭐 T, P, V 이런 거죠. 온도, 압력, 기체죠. 그래서 다른 연력학 변수들을 뭐 예를 들면 U, H, S 아니면 뭐 CV나 CP 같은 이제 비열 같은 값까지 뭐 T, P, V 이런 걸로 뭐 나타내는 게 뭐 아무래도 자연스럽고 편리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결과로 나왔던 게 이런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이런 거였잖아요. 내부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온도, 압력, 기체들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적분 형태로 나왔었죠. 그죠? 어떤 기준점이 있고 U가 이렇게 변한다. 그거는 이제 온도나 압력에 대한 이제 적분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였고. 그 앞에 살짝 보면 이제 DU는 CVT에 5에 DV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엔탈피, H도 마찬가지로 T하고 P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도 그런 식으로. T, P, V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과를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CP, CV에 대한 관계도 여기에서 다 끌어냈었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줄 탐슨 개수가 왔는데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10을 이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 정의는 라운드 P, 라운드 P, 또 H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줄 탐슨 개수라는 의미이고 엔탈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라운드 T, 라운드 P죠. 즉 등엔탈피 과정에 대해서 압력이 변화할 때 온도가 얼마나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압력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등엔탈피 과정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스로틀링 과정이 있죠.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 즉 우리가 앞단원에서 이렇게 밸브 하나 이제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체가 흘러가면 여기가 이제 P1이었고 P2였는데 여기는 높은 압력으로 막혀 있지만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압력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 같은 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밸브를 기준으로 컨트롤 볼륨을 잡아보면 열 전달이나 이일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H가 일정한 등엔탈피 과정이 되고 이걸 이제 다 스로틀링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로틀링이 등엔탈피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걸 했었냐면 냉동 사이클 할 때 있었죠. 냉동 사이클 할 때 우리가 컴프레서 가지고 R134A 같은 냉매를 압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응축을 시키죠. 이게 이제 응축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죠. 요 내려오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스로틀링을 주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 엔탈피 과정이고 이 경우에는 자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온도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P가 떨어지면서 P도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겪어요. 그래서 냉동 사이클에서는 잘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기체가 압력을 그냥 언제 어디서든 떨어뜨리면 무조건 온도가 떨어지냐 과연 이제 그게 진짜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정의에 따라서 저 라운드 T, 라운드 P, H 요 정의인데 요 표현을 한번 이제 얻어내 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갖고 왔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유도했던 것 중에 이제 요게 유도 뭐 안 하고 뭐 책에 있다고 그랬지만 뭐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BH는 CPDT, V-T 라운드 뭐 요런 익스프레션 요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볼 때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여기죠. 그러니까 DH는 CPDT, 요거 DP, 요거예요. 자, 저게 주어질 때 등엔탈피 과정이니까 저 DH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로면 자, DT, DP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DT, DP를 나눠주면 요거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죠. 마이너스 CP분의 1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는 거죠. 자, DH가 제로로 났기 때문에 이제 H가 일정한 경우에 무슨이죠. 예. 물론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적으면 라운드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할 수 있으면 하면 소위 말해서 줄탕승 계수라는 게 구해지는데 자, 요래 놓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 거고 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 이상기체면 이걸 이제 여러 번 해봤죠. 이는 T분의 RT가 되고 저기 나와 있는 식 중에 라운드 V, 라운드 T, P를 일정으로 한다. 저거는 뭐 P를 고정하고 T로 미분하는 거니까 바로 P분의 R 이라는 P가 되죠. 예. 자, 거기에 여기다 T를 보내주면 T를 보내주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P분의 R, P분의 R V죠. V가 돼서 요 값이 뭐가 돼요? V 빼기 V가 돼서 제로가 되죠. 자, 그래서 줄탕승계수 이상기체인 경우에 줄탕승계수는 제로야. 제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상기체는 압력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등엔탈피 과정이라면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죠. 안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로틀링 시켜서 아까 우리 냉매 같은 경우 압력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온도를 뚝 떨어뜨렸잖아. 근데 이상기체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그건 당연한 얘기야. 왜? 이상기체는 엔탈피가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근데 엔탈피가 같잖아. 그러면 온도가 같아야지. 변하지 않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 당연하게 뭐 밸브를 설치하고 뭘 하면 온도가 떨어지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를 보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T하고 P 그래프예요.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요 상에다가 H가 일정한 라인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봤더니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H가 뭐 값에 따라서 H가 더 크고 크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겠죠. 더 높은 H가 일정한 라인을 H 그렸어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자, 그냥 요 라인을 한번 따라간다고 볼게요. 자, H가 콘스탄트인 라인을 따라서 자, 프레셔를 낮추는 거죠. 요거는 프레셔를 낮추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올라가. 자, 그러다가 압력이 이제 더 낮아지는 영역에 가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영역이 또 존재하죠. 예, 이렇게 달라요 상황이. 그리고 물론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되니 최대를 찍고 내려가야 되니 뭔가 이제 그 맥시마가 존재하는 거죠. 맥시마 최대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T하고 P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죠. 네. 이때는 기울기가 0이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양수죠.
그 P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예요? 바로 줄 탐수 계수의 정의죠. 라운드 P, 라운드 P. 그래서 여기서는 줄 탐수 계수가 음수고 여기는 이제 양수죠. 그럼 여기 최대값 걸리는 데는 제로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H 값이 달라지면 뭐 마찬가지로 그 커브에서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제로가 되는 점, 줄탐수 계수가 제로가 되는 그 최대 위치를 쭉쭉쭉 이어지는 게 요 점선이에요. 요 점선에 해당되는 영역의 요 왼쪽은 우리가 소위 압력을 떨어뜨려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이 통하는 데고, 요 바깥쪽은 어때요? 압력을 떨어뜨려서 온도가 되게 올라가는 영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벌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인벌전은 이제 뭐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향이 이제 바뀌는 거고, 인벌전 라인. 자, 근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거보다 더 올라가면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행탑이가. 얘는 이제 무조건 압력 낮추면 온도가 올라가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안 되는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 인벌전 라인이 쭉 와서 만나는 요 부분을 뭐 맥시멈 인벌전 템퍼러처럼 그래가지고 요 영역 밖에서는 하여간 안 돼. 여기에서만 어쨌든 온도 압력 낮춰서 온도 낮추는 게 통하는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어쨌든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교수님, 네. 저 그래프는 실제 기체에 대한 그래프인 거. 뭐 실제 이제 기체라고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13단원 다 한 거고요. 예. 14로 이제 넘어갈 거고. 이번에 출석을 좀 볼게요. 14로 넘어갈게요. 14단원은 이제 가스 믹스처, 가스 혼합물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의 어떤 취지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죠. 13단원은 좀 뭐 미분도 하고 수식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력학적인 어떤 변수들에 대한 뭐 어떤 수학적인 접근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만족해야 되는 수학적인 표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값들을 이제 디파인을 한 거고, 14단원도 뭔가 이제 연산이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왜 따로 반원이 되느냐면, 우리가 13단원까지 논의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물질에 대한 거예요. 순물질. 자, 뭐 계속 그 얘기했잖아. 뭐 연력학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독립적인 두 개의 변수 값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정해진다. 뭐 이런 이제 계속 그게 연력학의 기본 공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순물질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그런데 뭐가 순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뭐 산소, 수소 다 순물질이죠. 순수한 퓨어 서브스턴스예요.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해진 물성치를 갖고 있죠. 뭐 분자량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기는 뭐냐? 공기는 섞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연력학 1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공기도 대충 순물질처럼 다뤘어요. 그죠? 자, 공기가 산소하고 질소가 섞여 있으니까 뭔가 산소의 성질과 질소의 성질이 이렇게 섞여서 나타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뭐 이렇게 가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냉각을 시키고 팽창 수축을 해도 마치 그냥 하나의 물질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보통 우리가 질소가 79%, 산소가 21%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가열한다고 해서 뭐 질소가 79%가 아니라 뭐 갑자기 85%가 되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성이 유지되면서 마치 하나의 물질처럼 잘 자기의 성질을 잘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물질처럼 다루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공기의 뭐 기체 산소가 얼마,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 마치 걔가 하나의 순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질문은 뭐죠? 제대로 좀 더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제대로. 사실은 혼합물이죠.